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들이 지갑을 여는 순간을 조용히 관찰하라. 돈을 세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관계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오늘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7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많은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 한 끼 식사부터 시작해보자. 어느 친구는 10번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상대가 늘 남에게 계산을 맡기고 막상 자신이 사겠다고 할 때는 가장 저렴한 식당을 고른 뒤 내내 불편해하며 앉아 있었다고 했다. 반대로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도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세요. 지갑이 열리는 그 순간 차이가 보인다. 한쪽은 의무만 채우려 하고 다른 한쪽은 기쁨을 진심으로 나누려 한다. 나는 한때 사준다는 행위가 예의상의 의식일 뿐이라고 여겼다. 어떤 이가 결제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가볍게, 과시도 없이, 계산도 없이 그때 깨달았다. 가치란 금액에 있지 않고 그 행동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한 끼는 소박할 수 있지만 관계의 온도는 충분히 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 머뭇거렸다면 서둘러 판단하지는 말자. 어쩌면 형편이 어렵거나 너그러움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과 다음 만남들이 자연히 밝혀줄 것이다. 식사는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여준다. 지갑을 꺼내는 찰나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빌리고 갚는 문제에 이르면 사람의 인격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 돈이 필요할 때 말은 부드럽고 눈빛은 진지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기한이 되면 빌린 적이 없던 듯 조용히 사라진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빌릴 때 그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만 빌릴게요. 꼭 갚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시지는 사라지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반대로 기한이 되면 먼저 연락해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대부분 마련했어요. 나머지도 날짜에 맞춰 보낼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인다. 돈은 아직 다 갚지 못했어도 신뢰는 어느 정도 돌아온다. 진짜로 어려운 사람은 부끄러워도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시간을 더 구한 뒤 약속을 지키려 묵묵히 움직인다. 악용하려는 사람은 미루는 이유가 100가지고 상기시키면 태도를 바꾸며 세상 탓을 한다. 두 태도 사이에는 책임 있는 사람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르는 얇은 경계가 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아무도 쉽게 주워 담지 않는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했을 것이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의를 지킬 때 동시에 스스로의 품격도 지키게 된다. 나는 한 친구가 몹시 힘든 시기를 지나도록 도운 적이 있다. 몇 달 뒤 어느 오후 그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송을식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늘 건강하시길.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잔잔해졌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가득했다. 반면 형편이 더 나은 어떤 이는 편의점에서 급히 집어든 물건으로 의무만 뜨듯 답하곤 했다. 그때 깨달았다. 선물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온도로 재야 한다는 것을. 마음 있는 사람은 선물을 고를 때 늘 상대를 떠올린다. 당신이 좋아하는 차, 찾고 있던 책, 혹은 적절한 때의 감사 한마디. 예의만 채우려는 사람은 받는 이가 누구인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빨리 아무거나 고른다. 나는 서툴러서 선물은 못 골라도 다른 일에는 언제든 손을 보태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감사는 물건 안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 안에 있었다. 그러니 포장만 보지 말자.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는지를 보자.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을 떠올리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선물이다. 공금과 함께 떠나는 모임, 여행은 쉬워 보이지만 본질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자리다. 5명이 함께 식사했던 날이 떠오른다. 영수증은 약 12만 5천 원, 사람당 2만 5천 원이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빼고 더하더니 체면 차리려 먼저 계산하고는 결국엔 문자로 몇천 원 잔돈을 돌려달라 했다. 아무 말 없었지만 식사는 어색해졌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제안하는 이도 있었다. 오늘은 균등하게 나눌까요? 그게 편하죠. 영수증이 오자 그는 간단히 정리했다. 사람당 2만 5천 원이에요. 계좌번호 보낼게요. 모두 매끄럽게 이체했고 식사 말미까지 웃음이 남았다. 분명함은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누구도 손해 계산에 매달리지 않게 만든다. 모임에서 누군가 형편이 어려울 때 다른 친구가 말없이 그 몫을 대신낸 것도 본 적이 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자존감도 지켜주고 만남의 온기도 지켜주었다. 사실 공금은 누가 더 통 큰지 시험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섬세한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잔돈 몇 푼 때문에 친구가 민망해지지 않게 한다.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즐거운 만남과 어긋난 관계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한다. 가끔 가장 공정한 시험은 테이블 끝에 놓인 작은 영수증 하나에 담겨 있다. 금전적 위기는 언제나 사람의 속내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삶이 갑자기 뒤집혔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먼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 요즘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려도 시선은 피하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는 연락을 받으면 잠잠해지고 이내 모든 연락망에서 사라진다. 그때 알게 된다. 어려움이 곧 불쌍함은 아니며 존중받아야 할 이는 그것을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갑자기 실직한 친구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채권자에게 이렇게 문자했다.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금씩 보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두 갚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때 배웠다. 공흥 속의 정직함이 상환 능력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어려움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건너는 방식이야말로 한 사람의 척추를 보여준다.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늘 한 가지 안전한 출구를 남겨둔다. 어렵다면 미리 말하자. 함께 다시 조정하자. 빚이 크면 나눌 수 있다. 선의만 남아있다면. 하지만 약속을 여러 번 어기고 피하고 변명한다면 나는 멈춘다. 화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존중만 남긴다. 서로 고개 하나 넘게 도와주는 건 선의이지만 끝까지 업고 가는 건 어리석음이다. 위기 속에서 신의 일을 지키는 사람은 관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품위도 지킨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는 후한 이들이 적지 않다. 명품 가방, 화려한 파티, SNS 속 반짝이는 사진에는 기꺼이 돈을 쓴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오랜 친구, 형제자매, 가까운 동료, 옆에서는 커피 한 잔까지 아끼고 계산한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는 언제나 먼저 계산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는 메뉴 가격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상대까지 민망해질 정도였다. 그때 깨달았다. 그 너그러움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반대로 내공이 있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증명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는 만날 때마다 작은 가게를 고르고 직접 차를 따라주며 담백한 말을 건네는 친구가 있다. 계산할 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엔 네가 샀잖아. 과시도 소란도 없이 작은 몸짓 하나로도 사람 마음을 덮인다.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강자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불안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이 비고 차갑다면 어떤 조명도 덧없을 뿐이다.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나누는 방식 역시 마음을 가늠하는 미세한 시험이다. 나는 아주 다른 두 부류를 만났다. 한 사람은 사업 기회가 생기면 나를 끌어들여 분명히 말했다. 이 방식은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잃지 맙시다. 그는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하고 경험을 나누더니 이렇게 맺었다. 함께하면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 지면 같이 배웁니다.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반대로 어떤 이는 투자하자며 방법은 감추고 미사여구만 늘어놓았다. 걱정 마세요. 무조건 이겨요. 막상 지고 나면 상황 탓, 시장 탓, 본인 빼고 모든 것의 탓으로 돌렸다.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기회에는 늘 빠져나올 출구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권유는 대개 함정이라는 것을. 어떤 제안을 받기 전 나는 세 가지를 스스로 묻는다. 이익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패하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후퇴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또렷한 답이 있을 때만 나는 한 걸음 더 간다. 나는 언제나 작게 시작하고 그것을 시험이라 여긴다. 함께 돈을 넣을 때는 분배와 철수의 규칙을 기록해 두어 훗날 전기 서류 더미 아래 묻히지 않게 한다. 아주 유능하지만 표현이 서툴러 말을 매끄럽게 못하는 이도 있다. 나는 서둘러 의심하지 않고 작은 예시 하나만 들어달라 부탁해 정말을 파악한다. 결국 깨달았다. 돈의 세계에서 투명함이야말로 최고의 존중이라는 것을. 방법과 위험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같이 걸을 만한 신뢰할 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마음을 흐리게 두지 않는 일이다. 한 번의 장면으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말고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작은 영수증이 정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되게 두지 말자. 돈은 나쁘지 않다. 그저 마음을 시험할 뿐이다. 관계가 금가기 시작하면 한 걸음 물러나라.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소박한 장소를 고르고 금전 거래는 멈추되 친절만은 남겨두라. 가벼운 인사 한마디, 작은 존중 하나면 마음이 쉽게 식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을 보던 눈길을 거두고 스스로를 비추게 된다. 초대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한에 맞춰 갚았는가? 형편 안에서 보답할 줄 아는가? 먼 사람에게 과시하기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했는가? 답이 부족하다면 작고 규칙적인 하루의 습관으로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돈을 세지 말고 마음을 재자. 돈에는 가격이 있지만 사람의 정에는 가치가 있다. 쓸 곳에 제대로 쓰면 사람을 지키고 결국 나도 지킨다.